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논문인 참성단의 상방하원 재단 형태 연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화도 만이산 첨성단은 남북한을 통해서 사실 증거가 가장 오래된 우리 고조선의 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 정체성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의 그 유적인 첨성단의 연구가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첨성단의 재단 형태에 대해서는 거의 국내 논문이라든지 연구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는데 첨성단의 재단 형태는 동북아의 고대 재단하고는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흔히 그걸 이제 상방하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상방하원은 말 그대로 위에는 네모진 재단이 있고 아래 하단에는 둥근 원형의 전정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특이한 형태인데요. 사실 그 재단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어떤 사유라든지 연구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뭐 크게 학계에 발표된 건 없었습니다만 그 첨성단에 갖는 의미로 봤을 때 당군의 개국의 성지고 우리 한민족 뿌리의 그 어떤 시발점에서 재단의 형태가 왜 동북아의 그 일반적인 상원 하방의 그런 형태가 아니고 왜 위에는 네모지고 아래는 둥근 천원지방에 변형된 형태로 돼 있느냐. 저는 이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흔히들 그 상방하원의 형태를 주역의 표현에 빌리면 상지 하천인 그 지천태계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한민족의 그 근본 사상에는 동북아의 역사상이 있습니다. 비록 여기 문안과 주공 그 이후에 어떤 공자의 그 이어오면서 하나의 주역이라는 경전으로 자리 잡히기 이전 아주 상고 시대부터 음양이라든지 천진 삼재 사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거는 동북아의 기본 사상의 기저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방하원 형태를 주역의 영리, 특히 이제 지천택계로 한번 규명을 해보면 그 재단에 담겨 있는 깊은 어떤 저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근원적인 사상은 역사상과 깊은 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바탕에는 음양원리라든지 고대 동아시아의 우주론인 천원지방이라든지 이런 사상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재 형식에서는 거기에 이제 천원지방이라든지 원방각의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태백일사에 보면 사만의 옛 풍속에 이제 하늘 제사에는 둥근 단을 쌓고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 위에 이렇게 지냈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제사는 둥근 단에 이제 둥글게 단을 만들어 쌓았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바로 천원이고 땅에 대한 그 지제, 땅지자 제사 지낼 제자, 지제는 뭐냐면은 네모진 언덕에서 지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천원지방이 하나의 고대 제천을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강화도 첨성단을 보시면
뭐 다 알겠습니다만 왼쪽 첨성단 1 사진을 보면 그 위에 재단부에는 각진 즉 방형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 1m 남짓한 자연석 옹벽으로 이렇게 둥글게 전정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첨성단의 1 사진에 보다시피 입체적으로 즉 종단면으로 봤을 때는 위쪽에는 상에는 위에는 네모진 재단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둥근 담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은지방의 형태인 상방하원의 제천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위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재단의 그 앞에 전정부 있는 둥근 그것만 아는데 그 상단에 있는 상지를 재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 하단부를 보면 둥근 저렇게 축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내방 외원의 즉 재단을 감싸고 있는 둥근 이렇게 이제 전정부 뭐 축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방하원에 대한 그 용어를 증거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를 위시해서 한 14 그 사례에서 그 흔적을 찾아봤고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상방하원이라는 게 이제 최초로 나오고 또 동일한 세종실록 지리지의 강하부가 아니고 경주부 편에 보면 경주의 선덕여왕 때 천문 기능으로 지금 추측되는 참성대가 상방하원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의 지역 학술지인 지역의 역사서죠. 지리서, 강도지라든지 기타 이렇게 여러 사서에서 상방하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상방하원은 어떤 학술 용어나 재래 관련 공식 용어는 아니고 옛 사서에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참성단을 특징 짓는 하나의 뭐 특징어 내지 하나의 상징어로 충분히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하원 이게 이제 재단의 형태인데요. 사실 개천의 성지로 지금도 국가에서는 이제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국경일을 정해서 하고 여러 가지 뭐 공식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개천절에 가장 메인 무대가 되는 첨성단이 어떻게 동북아의 여타 제천잔의 모양하고 다른 상원 하방이 아닌 상방 하원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설을 찾아보다가 제가 가장 그 축조 이념에 부합한 거를 그 조선 숙종 때 양명학자인 그 이종희의 수산집에서 봤습니다. 수산집에는 뭐라고 있느냐면은 해석한 거를 하늘은 음을 좌우고 땅은 양을 기하게 여김으로 참성단은 반드시 물 한가운데 있는 산에 설치해야 하며 상방하원이고 땅과 하늘 지천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따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함께 제사를 지낸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구절에 나오는 하늘은 음을 좋아하고 땅은 양을 귀하게 여긴다. 이거는 이제 주역의 계사전 그 1장에 나오는 계사상 1장에 나오는 천존지비론으로 이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주역의 이 삼남한성은 뭐냐면 음양기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조화를 이뤄서 음양합덕이 어떤 음양론에 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을 다른 말로 생생지역이라고도 이제 하는 게 천전지비로에서 이종희 수산집에 참성단을 설명한 그걸로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보면 그 재단은 물 한가운데 있는 산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주역에 보면 산택통기, 즉 산, 양이라는 산과 음이라는 못, 물은 기운이 통한다는 산택통인데,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31번째 이제 택산 함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그 물 한가운 산에다가 첨성단을 설치했다.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강화에 대한 이걸로 봤을 때는, 강화는 아시다시피 그 지구상에서 간만의 차, 밀물과 썰물의 그 간죄차가 가장 큽니다. 9m 정도 되는데요. 특히 강화의 그 밀물과 썰물, 그 조석의 그 마찰력에 의해서 지금도 강화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신청할 정도로, 람사 협약에 등재될 정도로 아주 강활한 그런 어떤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사람에 비유하면 강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가 가장 센 지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만이산인데, 그 만이산 정상에다 첨성단이 그렇게 된 거는 뭐냐면은 그 만이산의 양기의 그 절정에다가 첨성단이 설치한 것이야말로 음양교합의 극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수산집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제 상방하원 지천 지이 입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상방하원은 지천의 뜻이다. 그럼 왜 상방하원을 수산집에서는 천지라 그러지 않고 지천이라 했느냐? 이거는 그렇습니다. 상방은 아시다시피 위에는 그 네모진 그 재단이 있고요, 아래는 전정부 둥글게 있지 않습니까? 즉 위에 있는 땅은 음이고 밑에 있는 전정부 원은 양이지 않습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상음 하양을 상지하천으로 하면 이게 바로 지천이고요. 또 이거를 64교로 했을 때는 바로 11번째 있는 지천택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천택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림에 보다시피 그런 거고요. 지천의 뜻을 세운다. 뜻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정의고 어떤 하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의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땅 하늘의 어떤 개념, 의도, 의미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설립자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첨성단의 재단을 상방하원 형태로 구조물로 그렇게 세웠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수산집에서는 천지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동서양의 고대 제천은 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뭐 동서양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지를 함께 지낸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에서도 천지를 함께 지내는 고대 제사는 많죠. 뭐 원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 형식이 있는데요. 첨성단은 첨성단은 지천태 형태이기 때문에, 즉 지천태라는 게 뭡니까? 아래에 있어야 될 땅이 위에 가 있고 위에 있어야 할 하늘이 밑에 내려옴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음양이 교합이 일어나고 서로 상통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크게 이렇게 통하는 지천태가 되는 건데, 즉 제천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그 기본 가장 이 기청 정세는 뭐냐면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시는 이 천지보호 사상이 갈려있기 때문에, 그 천지가 교류하는, 즉 부모가 이렇게 상교로 인해서 자식이 어떻지, 천지가 교류 소통을 천지가 교통을 함으로 해서 천부와 이렇게 지모를 일체의식으로 반영한 이런 사상이 반영이 돼서 안 됩니까 이게? 제천단이 아니고 천지단,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보다 땅을 우선시하는 지천단으로
참성단을 그렇게 구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종희의 수산집하고 참성단의 상반하원하고 주역의 택산 함께라든지 개사전하고 같이 비교한 거고요. 이거는 자료집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참성단의 어떤 영리로 봤을 때는 핵심이 되는 것은 당연히 지천태계가 되겠습니다만, 지천태를 독단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천태에는 반드시 천지비가 서로 음양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그 잡계전이라든지 석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도 태비는 반기유야라 해서 택계와 빗계는 그 종류가 반대된다 그래갖고 착종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이게 서로 음양짝으로 맺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각 빗계와 그 택계에는 또 그 안에 또 비세간, 비운과 그 태운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천지빗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빗계는 알다시피 막혀 있다는, 비세가 되는 그 빗기이기 때문에 서로 상응이 안 되는 상의를 나타내고요. 택계는 음양이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교가 되고 상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천지빗계 그 계사에 보면 비지비인이라 그래갖고 왜 그 빗계에 나오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천지빗계 그 음양효의 그 선을 보면 이제 밑에 그 뭡니까, 하계는 6개고 위에 상계는 양료는 이제 3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 인체에다 적용해 보면 구규라 그러죠. 사람이 이제 신체에 있는 이 구멍들을, 그 상계는 얼굴하고 맞지 않습니다. 즉 상계 보면 양료 3개가 있는데, 근데 사람 얼굴에는 소위 말해서 눈, 귀, 콧구멍 2개거든요. 그리고 천지빗계는 보면 그 음료가 선이 2개씩 있었고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의 인체는 입이라든지 전음, 후음은 또 2개씩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대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지, 비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이 형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천지빗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세상의 이치는 주역에도 11번째 그 천지빗계, 그 다음에 이제 택계를 이렇게 썼듯이 그 비운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태운이 돌아오는 비극 반태. 그래서 동북아의 우주론의 핵심은 요가하고 흡사한 천지순환론이고, 또 영리적으로 봐도 이거를 좀 천지비태론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방하원의 가장 어떤 핵심 요소인 지천택계를 이렇게 보시면 그 위에 상류에 있는 음효 3개하고 하계에 있는 양료 3개가 소위 말해서 서로 1, 4, 2, 5, 3, 6 다 이렇게 6효가 다 서로 상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양에 이렇게 어떤 상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금방 천지빗계에서 봤다시피 비지비인이 아니고 택계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형상하고 이게 같이 통하는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근용은 선생님 말씀은 뭐냐면은 정력의 걸 쓴 책에 보면 사람이 이제 태중에 있을 때는 천지비계 형상을 입고 이제 사람이 태출 끊고 나서는 걸어다니면서 이제 지천택계 형상이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지천택계하고 천지비의 그 중간에 그 어떤 비태 분기점이 바로 사람으로 치면 얼굴의 그 상에 그 상하를 나누는 요 코 밑에 있는 인중이라는 요 부분이 되는 건데 근용은 스님 같은 그 저술에 보면 사람의 그 어떤 분기점을 사람 인자 가운데 중자 인중으로 그렇게 표현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천택계에서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은 저는 그 후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상전에 보면 그 천지교통의 그 핵심이 이제 후가 이거를 본받아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창생들한테 이제 상통에 그걸 한다 그러는데 이게 후가 이제 뭐 임금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항후라는 여자 임금을 뜻하기도 하고 또 천자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서경에 보면 순전에 보면 이제 동순 망질에 사근 동무라 그래갖고 요임금이 동방을 순행하며 제사를 지내고 동방의 천자인 당군 왕금을 아련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자를 뜻할 때 바로 뭐 천재라든지 혹은 뭐 천자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지천택계 나오는 임금 후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천택계가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방소를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를 지천태의 어떤 그 뜻을 펼치는데 거기에 그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천자인 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지비계하고 지천택계를 간략하게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스승의 정력에서는 선천은 천지비고 후천은 지천태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지비를 보면 남근 북근으로 돼 있어 갖고 천지비의 어떤 상하 그렇게 돼 있고요. 지천택계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역전이 돼 있는 전도가 돼 있는 지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천태가 상징하는 첨성단은 상당히 어떤 후천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성단을 영리적으로 저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영리적인 어떤 사회의 좀 전통, 즉 영리의 그 전성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의 어떤 역은 사실 역경 이전에 음양이라든지 이런 삼재사상 흔히 통칭적으로 우주 변화 원리라는 것은 동북아의 넓게 퍼진 원형 문화의 그 핵심 어떤 얼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 역의 기본적인 핵심 사상은 있었다고 보지 꼭 음양이라든지 이 삼재 사상이 역경이 나옴으로 해서 그 위에 나왔다고 보시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 반정은 뭐 발해연안이라든지 홍산 문화에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음양이라든지 삼수원리라든지 삼재 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주역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어떤 영리적인 그런 사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유적의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들은 그 참성단이 뭐 세전에 의하면 당군의 어떤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그건데 그 정도면 해도 4,000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러면 주나라 문왕 주공
혹은 그 위에 공자의 그 역은 불과 한 2천 몇백 년 남짓한데 그게 어떻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역경 이전에 연산역도 있었고 기장역도 있었고, 또 태백일사라든지 삼성기에 보면 한역이라는 우리 고유의 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역은 아시다시피 복희씨가 우사간적이 있을 때 신용에 12번 색이 변하는 걸 보고 한역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이 한역은 유파라고 우리 천부경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한역도 우리의 어떤 첨성단의 그런 천단의 그 재단 형태 알게 모르게 좀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역에 나오는 첨성단에 줄 수 있다는 그 개연성을 한번 보면, 그 삼성이 상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은 핵계지례 하시며 집상운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시다시피 계를 그어갖고 미래의 일을 알고 상을 보고 그 징후를 알아차려서 어떤 변화에 움직인다는 건데, 즉 배달국 시대에 이렇게 주역이라든지 이런 출현 이전의 시대지만 음양이라든지 계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인 주역의 체계 이전부터 우리 고조선 시대는 충분하게 있던 영리의 전성이 개성이 될 걸로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단군 사회도 보다시피 단군의 고조선은 어디에 그 법통이라든지 그걸 이어받았습니까? 문화적인 전통을. 그 바로 이전에 페달국의 한웅 페달국의 그 아들이면서 그 전통을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즉 페달국 시대의 어떤 역의 원형에 해당되는, 즉 한역의, 그게 저는 충분하게 배달국의 그 역사와 그런 문화 전통은 단군 조선 시대로 왔기 때문에 단군이 세웠다는 제천단인 첨성단에 분명히 저는 그게 내포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최영성 교수님의 이거는 논문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그런 어떤 우리 한민족 동유족의 어떤 영리 체계는 명확하게 이제 고구려 시대 와서는 유물유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하성에 보면 AD 1세기에 제작된 소위 말해서 유김식반이라는, 즉 고조선의 영토에 있는 낙랑 지역에 있는 서감리 고분에서 있는 건데요. 그 유김식반에 보면 저렇게 문왕팔계하고 일치되는 팔계 그게 그대로 있고요. 저희 그 학술제 그 표지 사진으로 나온 그 집안 오회분 벽화에, 고구려 벽화에도 이렇게 녹색 도포를 입은 선인이 팔계 중에서도 감계를 가르치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벽화 속의 팔계는 중국의 문왕도가 출현한 시기보다도 수백 년, 최소한 400년 이상이 이렇게 빠른 그런 걸로 모든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역의 가장 기본 핵심인 태극사상의 그 상징인 태극문양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나주시 보감리 그 목간의 태극문양은 1400년 전후로 밝혀지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에 보면 주역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 사상은 좀 뭐 어느 정도까지는 웬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만연된 그런 어떤 사고 체계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그 논문의 핵심 사상을 좀 7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지천태 인중사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태계는 뭐냐면은 하늘의 천덕보다도 땅의 지덕을 하늘의 천덕하고 동일시, 같은 동일선상에서 음양 동덕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태통의 세계를 실현코자 합니다. 당연히 주역의 소성계, 삼요, 소성계, 육효인, 대성계를 보더라도 그 삼요, 육효는 천지인 삼재사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천 때 상지 하천에 그 대성계를 소위 말해서 두 개씩 사상으로 나눠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지고요. 그 중간에 삼요하고 사요는 양이고 사요는 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밑에 있는 하늘은 양요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즉 천지부모의 자식인 즉 아버지의 천성, 천도인 양과 지덕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곤도인 음요를 갖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즉 천지인의 사람에 해당되는 효는 음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남자 아니면 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천태 인중사성은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그 인중에 좀 착안을 해서 보면 설명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중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천지를 운영하고 천지의 그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뭡니까? 그 아산 스님 같은 경우는 그 인중은 상통청문하고 하달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랬고요. 김일부 스님 같은 분은 이 인중에 해당되는 분을 그 지인으로 해서 천지도 이러려 아니면 빈 껍데기고 이를 또 지인이 아니면 빈 그림자라고 한 바로 그 지인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 인중에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은 뭐냐면은 천지의 뜻, 즉 흔히 이제 통칭 천명은 하늘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당연히 천지 보니까 땅의 뜻도 있는 거죠. 천지의 뜻을 천명을 받들어 이 현실에서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게 바로 인중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첨성단의 천재 적용을 해보면 천명을 받아서 하늘제사 천재를 주관하는 뭐 거시대 때 당군이면 당군이고 제사장이겠죠. 그 제사장이 지내는 그 천단이 바로 첨성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첨성단의 상방하원하고 인중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도시화시키면 이렇게 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지인을 우리의 그 원방각문하고 적용을 하면 가장 원방각의 천지인하고 결부가 뭡니까? 하늘은 둥근 원이라는 도형으로 나타낼 수 있고 밑에 땅은 네모난 그렇게 지방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원방각에서 바로 각에 해당되는 인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첨성단은 아시다시피 위에 네모난 재단하고 아래 둥근 천정분이 있는데 사람에 해당되는 각형의 인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적인 거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첨성단의 천원지방 그 인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런데 인각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에 상방의 재단과 하원의 천정부 사이에서 인중으로서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각은 즉 천원과 지방 사이에 있는 그 제사장이 바로 어떤 하늘의 뜻을 이 만 천하에 퍼뜨리는 바로 그분이 인각이고 인중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중간자 중재자로서 인중을 보면 뭐 인간의 두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천지품의 열매로서 천지의 뜻을 체감하고 천지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중이 있고요. 단순하게 인간이라는 그냥 뭐 하나의 동물 그런 존재로서의 그 위상만 하는 인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성단에 적합한 인간은 이 하늘 땅에 단순한 중간자인 인각이 아니고 천지 부모 사상에 의한 천지 부모의 자식으로서 천지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인중이 바로 첨성단의 그 축조 이념의 역할에 부합하는 거고 지천택기에서
인중의 역할을 하는 걸 찾아보면 그게 바로 대상에 나오는 재성 천지지다하고 보 상천지지하는 바로 그 어떤 자유로운 임금이고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천자가 바로 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비는 천지 자체가 즉 하드웨어 자체가 소통이 안 되고 따로 놀기 때문에 불통이 되니까 인중이 개입할 수 있지만 지천 때는 뭐냐면은 천지가 뒤집힌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천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인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영은 선생의 그 인중에 그 사람 상에 나오는 그 인중의 인중과 그 첨성단의 인중 그리고 천지비에서는 불통이 돼서 인중이 존재할 수 없고 지천 때는 선천과 후천의 그 경계 부분에서 바로 인중이라는 그런 어떤 천지 부모의 자식으로서 인중이 그런 새 세상을 여는 핵심 존재로서 어떤 홍익의 도를 후천 세상에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이 이제 다른 이렇게 우리의 그 전통 사서에 보면 천부경에는 이제 인중 천질로 돼 있고요. 태백일사에는 이제 태일로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인중 천질은 천부경에 나오는 보는 시민이 본 태양하여 악명하고 이는 중천자의 일이라 해서 사람의 마음은 우주의 근본인 태양처럼 강명하다는 바로 그 인간은 천지와 하나 되어 천지와 함께 천지의 뜻을 완성하는 존귀한 존재로서 인중천지일이고 그거를 이제 태백일사에서는 인일이 아니고 태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천태계로 상방하원에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 있는 게 서로 상통이 되는 지천이 서로 상통이 돼서 태통이 되는데 천지의 중재자인 인중도 인중천지에서 천지 이상이 뭡니까? 이 우주가 원활한 이 우주가 이 한 마음 일심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천지와 우주가 나와 따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를 상방하원으로 표현한 게 바로 첨성단이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중입니다. 그래서 첨성단은 하늘만 봤다는 천의 방점을 찍은 제천단이 아니고 하늘과 땅을 일체로 봤다는 천지를 일체로 봤다는 천지단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보다 땅을 우선시하는 지의 방점이 박힌 지천단입니다. 그래서 지천태로 본 상방하원의 의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첨성단은 지천의 정신을 구현한 지천택계의 하나의 상징물, 하나의 유형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간도사하고 연계해 지으면요, 그 아산 스님 같은 경우는 지천택계를 어떻게 봤느냐면은 11번째 예를 그 12백계설에 보면 지천택계를 이제 세수 즉 1년의 첫 번째 정월계로 봤는데 24절기로는 입춘인데 이 입춘을 봄을 맞이한다 그래갖고 덜입자 입춘으로 이제 이 양반은 그렇게 풀이했고요. 이걸 또 시간적으로는 뭐냐면은 매정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종시의 시간대로 봤고 또 공간적으로는 동북방 간방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4개 중에 지천택계는 그야말로 간도서에 나오는 간도서 설계전에 나오는 그 간도서 그대로 선천 문명을 종결짓고 후천 문명을 시작하는 그 어떤 간도서 이념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지천택계고요. 그런 점에서 첨성단은 후천의 곤도 시대를 알리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바로 그런 어떤 표상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천택계를 4개, 사방, 8개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음양론으로 이 상방하원을 보면요. 여기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음양합덕이고 음양조합니다. 그러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강화도에다가 참성단을 지천택 개상으로 했느냐.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강화도는 서해안은 특히 인천 앞바다는 세계적인 간만의 차입니다. 그리고 이 간만의 차라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은 양의 작용이 아니고 달의 만류 인력 그 어떤 인력에 의한 그 어떤 음의 그 어떤 힘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강화바다의 그 양의 이 밀어내는 힘과 음에 끌어당기는 그런 음양의 마찰력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생명이 풍부한 강화갯벌이 탄생됐고요. 아까 전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강화 서해 바다의 그 음과 그 만이산의 그 472m의 우뚝 솟은 그 바다 한가운데 솟은 그 양의 만이산의 음양의 교합으로 인한 산맥 통기에 의해서 돌출된 불뚝 솟아오른 거기 정상에 참성단을 당군이 설단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상방하는 음양조화 속에 상하 호공 계층 간의 소통에서 지천택계의 태통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만들어낸 바로 재단이 참성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천명사상으로 본 상방하원은 고대 제천 의뢰는 뭐냐? 이거는 즉 고대 모든 정치의 기결점 뭐냐면 하늘에 정당성을 받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하늘에 천재의 자손인 천재지자 천자이지 않습니까? 즉 정치적인 권력의 정당성도 그렇고 제천을의 핵심 뭐냐면 하늘의 천명을 확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역의 기본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천명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첨성단은 뭐냐면 하늘의 자손 즉 천손이 하늘이면 천명을 받고 하늘제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으려고 천재를 지내는 바로 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첨성단은 고려의 왕건 혹은 조선 대한제국 이 역대로 계속 우리 천손의 어떤 발현지가 그걸 구현하는 게 바로 첨성단이고요. 그리고 그 천명이 주역의 핵심 사상이 한데 64개 중에서 가장 천명을 상징하는 게 15개도 있고 5개도 있고 하늘계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천택에만이 천명이 제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의 명을 받아내리기 위해서는 음양의 교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천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예, 빨리 하겠습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지방으로 이제 보면 동북아의 제천단들은 보면 다 이렇게 북경의 원구단도 그렇고 서울의 항구단도 그렇고 종단면은 다 상방 하원이고 평면적으로 보면 내원 외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성단은 보면 종단면으로 보면 상방 하원이고 또 평면으로 이렇게 보면 그 내방 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다시피 네모진 이게 재단이 둥근 양속에 음이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천지교합을 의미를 하는 거고 만물 생성의 원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보면 이 삼재사상인데 삼재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천지인의 그거는 즉 하늘의 상이 하달이 아니고 밑에서 하늘로 지천의 시스템으로 해서 상승을 추구하는 그 성소가 바로 첨성단이라는 거고요. 토지로 본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요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제 후가 있는데
지천택의 그 대성전에 나오는 그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그 후가 언제 그 중지공개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이제 6.2효에 보면 직방대로 나타냈습니다. 직방대라는 게 뭐냐면은 곡고방정하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크다는 건데, 그 땅의 특성을 상징하는 그 중지공개가 그걸 이제 참성단에 했을 때는 바로 참성단의 상단이 바로 한 2.4m 높이의 그런 어떤 곱게 싼 단이고요. 석단이고, 재단은 이제 6.6의 정방형이고, 그리고 직방대에 해당하는 대는 뭐냐면은 그 서해 바다의 우뚝 수선 472m의 그 참성단을 직방대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요 이제 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풍지관계는 64개 중에 제사예법을 이제 설명한 개인데, 그 옛날부터 고대 제례의 극치는 뭐냐면 천재입니다. 즉 우주의 주체자한테 천재를 지내는 게 이제 모든 이제 극점이 있는 건데, 신교가 이제 천재 극치고요. 동북아의 천재 문화도 천은 지방인데, 즉 풍지관계는 뭐냐면은 하늘의 전령인 풍, 바람을 통해서 천지부모의 자식인 인간에게 천명을 베풀어 주는 건데, 즉 하늘의 뜻에 순명하는 인간의 재례, 즉 천재의 재례인 천재가 참성단의 상방하원으로 이렇게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군이 그 하늘의 상방하원으로 재단을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